그날 아침, 나는 처음으로 시골의 공기를 제대로 느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 할아버지의 오래된 집 앞마당에서 하늘은 옅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산 너머로 천천히 떠오르는 태양은 아직 졸린 듯했고, 겨울의 차가운 바람은 내 볼을 스치며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나는 따뜻한 크림색 코트를 걸치고 발목까지 오는 블랙 부츠를 신은 채 좁은 흙길을 따라 외양간 쪽으로 걸어갔다. 할아버지는 평생 말을 사랑해온 분이셨다. 최근에는 까만 털비디 비단처럼 빛나는 어린 안마를 들여왔다. 이름은 별이.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별이는 아직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다. 다가가면 코를 풀며 뒷발질을 하곤 했으니. 그때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한 남자가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마을에서 말을 다루기로 유명한 청년, 강민호였다. 햇빛의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 단정히 올린 검은 머리카락, 그리고 튼튼한 어깨 위로 걸쳐진 두꺼운 체크무늬 셔츠가 잘 어울렸다. 그의 손에는 긴 훈련용 고삐가 들려 있었고 낮게 깔린 목소리로 별이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아이를 달래듯 차분했고 동시에 힘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내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가 모자를 살짝 들어 인사를 건넸다. 그의 미소 속에서 보이는 보조개가 순간 나를 무장해제시켰다. 네. 안녕하세요. 별이는 좀 어떤가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세상 전체가 적처럼 보이나 봐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신뢰라는 건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는 그와 별이를 한동안 지켜봤다. 그의 움직임에는 이상한 매력이 있었다. 강하지만 부드럽고 단호하지만 따뜻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내 발걸음은 외양간을 향하는 일이 잦아졌다. 며칠 후 그는 별이를 돌보던 중 내게 말을 걸었다. 수진 씨는 무슨 공부하세요? 심리학 전공이에요. 나는 외양간 옆 울타리에 앉아 대답했다. 역시 사람 마음을 보는 거군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말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작은 목장을 하셨거든요. 말들은 사람 같아요. 믿음이 쌓여야만 다가올 수 있죠. 사랑도 그렇고요. 그의 말이 내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마치 나를 향한 고백처럼 들렸지만 그는 태연하게 별이의 갈기를 쓰다듬고 있었다. 며칠 뒤 민호는 나를 작은 개울가로 데려가고 싶다고 했다. 산책 겸 별이와의 훈련을 잠시 쉬자는 이유였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따라갔다. 나무들이 만든 그림자 속 햇살은 마치 유리 조각처럼 반짝였고 맑은 물소리가 발끝에 닿았다. 우리는 개울가 바위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세상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저도 그래요, 민호 씨. 그가 잠시 시선을 떨구더니 속삭였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 살잖아요. 그게 두렵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달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은 걸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무릎이 살짝 닿았고 숨결이 섞였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입맞춤이 이어졌다. 처음엔 머뭇거림이 있었지만 곧 따뜻한 물결처럼 퍼져나갔다. 차가운 개울물보다 더 뜨겁게 내 뺨은 붉게 물들었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우리의 대화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깃들었고 눈빛은 더 오래 머물렀다.
나는 매번 그를 볼 때마다 작은 설렘을 느꼈다. 그리고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뭔가 진짜가 시작되고 있었다. 민호와의 첫 입맞춤 이후 나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할아버지의 목장으로 달려가곤 했다. 겨울 햇살은 차갑게 비쳤지만 그의 미소 하나로 마음속은 늘 따뜻했다. 그날도 외양간 앞에서 나는 무심코 거울처럼 반짝이는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확인했다. 진청색 울 코트를 걸치고 아내는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었다. 무릎까지 오는 검은 스타킹과 앵클 부츠, 그리고 목에는 얇은 은빛 목걸이를 걸었다. 단정하지만 여성스러운 옷차림, 민호의 시선을 조금이라도 끌고 싶었다. 오늘은 준비가 단단하네요. 내가 다가가자 민호가 농담처럼 말했다. 그는 평소처럼 셔츠 소매를 걷고 있었고 목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그 모습이 유난히 눈부셨다. 준비라니요? 말 타러 갈 준비요. 나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말에 제대로 올라탄 적은 거의 없었는데.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의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었다. 곧 그는 내 허리를 잡아 가볍게 들어 올리더니 말 위에 태웠다. 손길은 거칠지 않았지만 강한 힘이 느껴졌다. 순간 얼굴이 붉어져서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긴장하지 말고 숨을 고르게 쉬세요. 별이가 당신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요. 그는 바로 옆에서 말의 고삐를 잡고 걸음을 맞췄다.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그는 손끝으로 살짝 정리해 주었다. 그 짧은 접촉조차 전기가 흐르듯 떨리게 했다. 길은 마을 밖으로 이어졌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 멀리서 들려오는 까치 울음소리, 그리고 희미하게 번지는 장작 냄새. 말 위에서 보는 풍경은 전혀 달랐다. 세상이 더 넓고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했다. 민호 씨는 말 탈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네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그가 말을 멈췄다. 내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지금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내 마음을 다 읽은 듯했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창고였다. 나무가 반쯤 썩은 듯 삐걱거렸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햇빛이 틈새로 들어와 먼지들을 반짝이게 했다. 민호는 낡은 가죽 가방을 꺼내며 말했다. 여기서 잠깐 쉬어갈까요? 나는 괜히 장난스럽게 그의 팔을 붙잡았다. 벌써 가기엔 아쉽잖아요. 그가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다. 그럼 조금만 더. 창고 안, 두 사람만의 공간. 나는 벽에 기대서 있었고 민호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구두 발소리가 마치 시간을 늘리는 듯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의 손이 내 손등에 닿았다. 수진 씨, 이상하죠? 당신 앞에 서면 제 마음이 멈추질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고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그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그냥. 당신이 옆에 있으면 다른 건 다 잊혀져요. 그 순간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전해졌다. 입술이 살짝 스치져온 세상이 정적에 잠겼다. 오래된 목재 냄새, 햇빛에 반짝이는 먼지, 그리고 두 사람의 호흡만이 남았다. 입맞춤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히 진했다. 그는 살짝 물러서며 내 뒤에 속삭였다. 약속해요. 이 시간이 절대 사라지지 않게. 나는 그 약속이 무겁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겨울은 점점 깊어졌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봄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발걸음은 늘 민호가 있는 외양간으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 그곳에서 별이를 다루고 있었고 나를 보자마자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날 나는 좀 더 과감한 옷차림을 하고 갔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투피스였다. 짙은 자주빛 저고리의 검은 미니스커트, 발에는 가는 스트랩이 있는 하이힐 부츠를 신었다. 장식이 달린 작은 가방을 들고 머리를 반묶음으로 묶자 거울 속에 나는 조금 성숙해 보였다. 솔직히 말하면 그의 눈에 비치고 싶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해 보이시네요. 내 모습을 본 민호의 눈이 순간 커졌다가 곧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혹시 데이트라도 가시는 건가요? 글쎄요. 여기 오는 게 데이트라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내가 장난스럽게 대답하자 그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은 별이의 훈련이 유난히 순조로웠다. 마치 별이도 우리의 분위기를 느낀 듯 얌전하게 그의 지시에 따랐다. 이제 꽤 잘 따라오죠? 민호가 말하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당신 덕분에 별이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신뢰는 시간을 들여 쌓는 거예요. 말이든 사람이든. 그의 눈빛이 잠시 내 쪽에 머물렀다. 훈련이 끝난 뒤 그는 갑자기 말했다. 수진 씨, 오늘은 바닷가로 가보실래요? 여긴 산속이라 매일 풍경이 비슷하잖아요. 나는 놀라며 물었다. 멀지 않아요? 조금 걸리긴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잖아요? 우리는 차를 타고 동해안 쪽 작은 어촌 마을로 향했다. 겨울 바다는 잔잔했고 바람은 매섭게 차가웠지만 눈부시게 깨끗했다. 모래사장은 비어 있었고 바람에 휘날리는 내 스커트 자락을 민호가 재빨리 눌러주었다. 조심하세요. 이러다 누가 보면? 그의 말은 반쯤 농담 같았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우리는 방파제에 앉아 발끝으로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가 우리 대화의 빈틈을 채웠다. 민호 씨, 바다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하지만 오늘은 그가 내 손을 살짝 잡았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그 온기가 선명히 느껴졌다. 오늘은 바다보다 수진 씨가 더 좋아요. 내 뺨이 얼어붙은 듯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민호는 조심스레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그의 손끝이 귀를 스치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나도 괜찮을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바다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짙은 파도 냄새, 싸늘한 겨울 공기, 그리고 그의 숨결이 동시에 나를 감쌌다. 이번엔 첫날보다 훨씬 더 깊은 입맞춤이 이어졌다. 짧지만 강렬했고 그 안에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듯했다. 나는 두 손으로 그의 코트를 살짝 움켜쥐었고 그는 내 허리를 감싸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오직 우리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수진 씨, 이제 돌아가야겠네요. 하지만 이 순간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길 끝에는 분명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일지, 시련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또다시 민호를 만나러 외양간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엔 평소와 달랐다. 내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두려움이 스며 있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눈치가 빠른 분들이셨고 내가 자꾸 목장에 들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짙은 남색 코트에 짧은 회색 스커트,
검은 레깅스와 니하이 부츠를 신고 갔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내려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얼굴을 가리도록 했다. 거울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분명히 그와 얘기를 해야 해. 외양간 안에서는 늘 그렇듯 민호가 별이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서자마자 눈을 들어 반겼다. 왔군요. 수진 씨, 오늘은 뭔가 진지한 표정이네요. 나는 억지로 웃었다. 민호 씨. 혹시 우리 사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미소가 순간 멈췄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별이의 갈기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저도 그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숨길 수는 없잖아요. 그 대답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했다. 우리 관계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후 그는 나를 오래된 창고로 데려갔다. 지난번보다 더 조용하고 고요했다. 석양빛이 나무 틈새로 스며들어 그의 옆모습을 붉게 물들였다. 수진 씨, 사실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가 갑자기 나를 향해 섰다. 저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두려워요. 당신이 언젠가 떠나버릴까 봐. 그 말에 나는 숨을 멈췄다. 떠남. 언젠가 내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의 셔츠 앞자락을 잡았다. 민호 씨, 전 떠나지 않아요. 약속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레 내 얼굴을 감싸며 입술을 맞췄다. 이번엔 더 길고 더 절실했다. 나는 그의 품속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떨림이 몸을 휘감았다. 바닥에 놓여있던 그의 가죽 장화, 벽에 걸린 낡은 말 한 장, 먼지가 내려앉은 채찍. 모든 것이 묘하게 우리 순간을 감싸는 배경이 되었다. 내 하이부츠가 삐걱이는 나무 바닥을 누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내 허리를 감싸 올리듯 끌어안았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어깨에 매달렸다.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그의 체온이 피부에 닿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그러나 선을 넘지는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지켜야 할 경계가 있었다. 수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감정이 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 없을까 두려워요.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저도 그래요. 하지만 두려워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이 진짜니까.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쩔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정말 이 사랑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며 창고 문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다. 겨울방학의 끝이 다가오자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나는 곧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그 사실은 우리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서 있었다. 할아버지 집마당의 감나무는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꼭 내 불안한 마음 같았다. 그날 나는 검은 롱코트와 회색 목폴라 원피스를 입고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니하이 부츠를 신었다. 목에는 진주 귀걸이를 걸고 은빛 가죽 장갑을 끼웠다.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이었지만 거울 속에 나는 눈가가 살짝 붉어 있었다. 민호는 외양간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눈빛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곧 떠나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담고 있는 슬픔이 뚜렷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다시 올 거예요.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별이의 고삐를 잡아 우리를 데리고 뒷산 쪽으로 향했다. 우리는 말 위에 함께 올랐다. 내 앞에서 고삐를 쥔 그의 손이 단단히 느껴졌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내 스커트 자락이 살짝 흩날렸고 그는 뒤돌아보며 조심스레 정리해 주었다. 그 손길이 애틋했다. 산 위에는 작은 정자가 있었다. 오래된 기둥에 눈이 살짝 내려앉아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 멀리 펼쳐진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수진 씨, 솔직히 말할게요. 그가 낮게 말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젠가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하려고도 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네요. 나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장갑 너머로도 따뜻함이 전해졌다. 민호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두렵지만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내 장갑을 벗겨내고 맨손으로 내 손가락을 천천히 감쌌다. 그 순간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긴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내 어깨를 감싸며 차가운 공기 속에서 뜨겁게 입을 맞췄다. 이번엔 더 길고 더 아프게. 마치 마지막을 예감하는 사람들처럼. 내 부츠굽이 나무 바닥을 세게 울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약속해요. 그가 입술을 떼며 속삭였다. 다시 돌아온다고. 나는 눈물이 고인 채로 대답했다. 네,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올게요.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서는 이상한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며 정자 지붕을 흔들었고 나무가지가 크게 갈라지는 소리가 울렸다. 마치 이 사랑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는 듯했다. 민호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매달리며 눈보라 속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꿀 선택의 시작이었다. 눈송이들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쌓여가는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질문. 정말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